안녕하세요. 알기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머니라떼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젠 아주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한 번쯤 암호화폐 투자를 해보셨거나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어느 정도 관심은 갖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의 장점은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 보안 및 프라이버시 측면의 강력한 보호, 정부나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격 변동성과 시장 불안정성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암호화폐의 종류도 수천 가지가 넘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공부를 잘 하셔야겠죠. 저희 머니라떼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 분석하는 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과연 이 암호화폐란 무엇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 투자를 한다면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후 비트코인을 비롯해 암호화폐가 폭등했었죠. 벼락부자의 스토리가 연이어 들리고 1비트코인이 10억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한때 엄청난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지난 2021년 12월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 찰리 먼거가 자산 시장의 버블이 심각하다며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자 폭락을 거듭하며 8천만 원을 넘겼던 비트코인이 3천만 원 선이 붕괴하게 이릅니다. 그 후 미 연준의 고강도 양적 긴축과 루나 테라 폭락, FTX 파산 사태를 겪으며 최고점 대비 70% 이상 폭락을 했어요. 하지만 한 차례 거센 조정을 거친 후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확산되며 지금은 낙폭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다시 코인 시장에 불장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올해 초 비트코인 폭등 시나리오를 또다시 제시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까지 148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한 3만 달러 정도가 되니까 앞으로 7년 동안 무려 50배나 넘게 오를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 또한 강한 암호화폐 시장. 과연 이런 전망들을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에 근거를 해서 이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고 그것을 주가에 반영한다고 가정을 하지만 이 암호화폐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상장 폐지의 위험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를 하려면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 이해하려면 블록체인 기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암호화폐의 A부터 Z까지 머니라떼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가 보시죠. 암호화폐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 정부나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되는 디지털 화폐로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학적 기술을 사용해 보안성을 갖춘 디지털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줄여서 한 단어로 표현하라 하면 탈중앙화라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암호화폐가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통제하는 관리자가 필요 없고 특정 서버도 필요치 않아 오히려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데이터를 해킹해 악용하는 것을 불가능에 가깝게 만듭니다. 별도로 통제하는 주체 없이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타인에게 암호화폐를 간단하게 이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공공과 민간기업 모두가 블록체인에 주목해 이를 산업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의 대상으로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그 자체보다 이 블록체인이란 혁신적인 기술이 오히려 더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신뢰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기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암호화폐의 특징은 탈중앙화라 말씀드렸는데 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은행과 같은 어떤 금융기관이나 정부, 그러니까 중앙관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통제하는 관리자가 없는데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갖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폐라는 것은 사실 이 신뢰가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어 초기 인류의 첫 화폐는 조개 껍질이었는데 이는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거래자들끼리 교환을 목적으로 했기에 이 서로의 합의와 신뢰의 바탕을 둔 가치 교환 수단이었어요. 가치 저장보다는 교환 기능에 중점을 둔 화폐였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도 기능적인 측면에선 조개 껍질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환의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 기능 관점에서 암호화폐는 화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는 교환의 기능보단 가치 저장 기능, 그리고 투자 대상으로 더 강하게 인식되고 있죠. 그리고 이 점이 교환 기능만 지닌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의 주요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의 대표 주자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2009년에 발표된 최초의 암호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거래를 기록하고 보안을 유지해요.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는 일반적으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사용자는 개인키와 공개키를 생성하며, 개인키는 거래 서명에 사용되는 비밀키이고, 공개키는 다른 사용자가 자산을 보낼 때 사용하는 공개적으로 공개되는 키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죠. 중앙기관의 감독이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 기록을 공개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성도 갖추고 있죠. 비트코인 외에도 다양한 암호화폐가 있는데요. 각각의 암호화폐는 고유한 목적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암호화폐는 플랫폼을 위한 토큰이거나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기 위한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분산 애플리케이션, DApp이라고 하죠. 이 DApp 생태계의 일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화폐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인데요. 2021년 6월 9일 비트코인을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화폐로 지정했어요. 그렇다면 엘살바도르는 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을까요? 엘살바도르는 경제적 혼란기를 겪고 있는 나라로 국가의 신용도가 낮은 나라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은 국가의 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용이 불안한 국가의 경우 오히려 암호화폐가 통화수단으로 더 안정적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한 나라일수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법정화폐는 신용이 절대적이지 않고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해 막대한 전쟁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르크를 찍어대자 법정화폐인 마르크의 가치가 대폭락했던 것이 그렇죠. 이렇게 화폐 가치가 시장의 가치와 상관없이 크게 요동친다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 또는 통화량이 정해져 있고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가치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선 자국의 화폐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그리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키프로스 등 재정 위기를 겪는 동안 이들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지급수단으로 환영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키프로스의 경우 구제금융을 받게 되자 비트코인이 대거 몰리기도 했었죠. 아이슬란드에서는 경제 위기로 외환거래가 금지되자 오로라 코인이 유통되기도 했어요. 이런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단순한 가치 저장 기능이 아니라 화폐로서의 기능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떤 특징이 있고 작동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